포커스인 메디에 소개되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불치의 질병은 없다. 다만 불치의 환자가 존재한다. 이런 명언이 생각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환자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도 좀 배려해야 된다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메디에서 만나뵐 분도요. 환자의 심리적인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실지 포커스인 메디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연구하고 환자들의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 가장 즐겁다는 분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내면의 미를 성형하는 의사 최승우 원장을 만나봅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 부족한 것에 대한 도전과 연구,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는 최승우 원장의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흉곽 성형 쪽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미용 쪽보다는 재건 쪽 위주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재건을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재건 쪽을 사실은 이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어떻게 재건보다는 이제 미용 쪽을 좀 더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그 중에서도 얼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코는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최근 최승우 원장의 최대 연구 과제는 바로 아름다운 코. 가장 많이 수술하는 게 눈 부위인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약간 추세가 바뀌어서 코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코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또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코를 좀 더 깊이 공부해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코를 전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원장님의 시술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찾았다는 인사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최승우 원장. 코 성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예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아름답게 만드는 기준이 우선일 수가 있지만 코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호흡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능적인 거를 손상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코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부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예쁜 것만 추구하는 것은 좀 잘못된 그런 코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지식과 환자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잘 조화가 되었을 때 가장 만족할 만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굴에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코만 예쁘다고 해서 얼굴 전체가 예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 후에 그 디자인에 맞는 그런 코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승우 원장이 말하는 코 성형에 관한 오해 두 번째, 비싼 보형물이 무조건 좋다? 부작용을 놓고 본다면은 결코 비싼 재료가 더 부작용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재료를 선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혀 틀린 지식으로 최승우 원장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리콘의 높이에 따라서 부작용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겨울에는 코 성형하기가 좋고 여름에는 코 성형하기가 나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계절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듯 많은 관심만큼이나 많이 떠도는 잘못된 정보, 코 성형을 왜곡시키는 속설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리콘이 석회화가 되면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파래지거나 또는 날씨가 추워지면 빨개지거나 또는 콧끝이 빨개지는 그런 실리콘이 비쳐 보이는 그런 현상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코가 이제 좀 더 심하게 부작용이 와서 구축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대단히 아주 심하게 부작용이 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그 실리콘 같은 거를 너무 코끝까지 길게 밀어 넣었을 경우에 실리콘이 아예 돌출돼 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고요. 컬러 체인지.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부작용들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사의 팩터인데 환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게 하는 것, 그거는 의사가 결정할 일이고, 그래서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술이 끝난 다음에 환자의 팩터인데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 술, 담배를 적어도 4주 이상은 금하셔야 되고, 사람들이 피는 간접 흡연, 그것도 대단히 그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팩터도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코를 위한 환자들의 욕구 때문에 최승호 원장은 한시도 특별한 연구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된다는 최승호 원장. 환자들에게 아름다움과 건강함, 이 두 가지를 모두 전달해주기 위해 특별한 수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름 아닌 가슴 연골 코 수술. 가슴 연골로 코를 수술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코가 이제 많이 낮아서 보형물을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코가 너무 짧아서 코를 보형물을 이용해서 코를 너무 많이 늘릴 경우에 코가 부작용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 가슴 연골을 쓸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그런 어떤 인공 보형물로 인해서 코에 부작용이 심각하게 온 경우에도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콘, 고어텍스, 알로덤, 메디포어와 같은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 수술. 보형물의 발달은 계속되어 왔지만 이물질을 이용한 코 수술이라는 한계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가슴 연골 코 수술인데요. 부작용은 줄이고 코 수술을 극대화시키는 수술법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끝 성형의 경우에는 콧대와는 다르게 중요하면서도 또 매우 취약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가급적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가슴 연골을 채취하는 위치는 7번을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운데 보이는 이런 흉골은 심장을 보호하는 뼈고, 옆에 폐를 보호하는 늑골이 있는데, 심장을 보호하는 흉골과 늑골 사이에 그 뼈를 이어주는 그런 연골들이 12개씩 있거든요. 그 12개의 연골 중에서 하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골이 7번인데, 7번을 우리가 이제 카누를 파듯이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면 이제 연골이 다시 또 자랄 수가 있고요. 따라서 7번 연골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자들인 경우에는 이제 흉터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슴선 라인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6번에서 채취하기도 합니다. 가슴 연골의 경우 특히 채취 과정에 숙달이 필요하고 흉터를 적게 남기는 시술 기법과 연골의 조작 기술도 숙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슴 연골 코 수술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만큼 까다로우면서 큰 효과를 보는 수술이 바로 가슴 연골 코 수술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시술을 통한다 하더라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거든요. 물론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경험이 축적된다고 한다면 전문가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눈이면 눈, 코면 코, 또는 뭐 여러 가지 부위별로 그런 전문가가 따로 있을 텐데, 그런 전문가한테 시술을 받는다고 한다면 좀 더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환자분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골을 이용해 조직에 거부 반응이 없고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가슴 연골의 특성 때문에 수술 후 코 모양의 변형이나 이물감이 없어 최신 기술을 뛰어넘는 보형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가 연골을 이용한 코 수술.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잘못된 보형물로 고통받는 재수술 환자들의 상담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그 어떤 보형물 자체로 인해서 이물 반응에 의해서 그게 뚫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도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 조직이 아닌 것들은 변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변해가는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서서히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부작용이 일단 나온다고 한다면 그 보형물은 그분한테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가 연골 또는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아주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과 재수술이 반복되는 성형 홍수 속에 오랫동안 세계 성형 권위자들에게서 배운 경험을 국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시술하는 것이 천직이라고 말하는 최승호 원장.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게 전공하는 분야가 이제 가슴 연골을 이용한 코 재건 분야인데요. 그 분야에서 현재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고 또 훌륭하신 분이 이제 미국의 닥터 토리오미 같은 그런 의사분이신데요. 저는 이제 좀 더 노력하고 제가 더 연구를 해서 그분보다 더 우수한 그런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늘 변화가 반복되는 미의 기준. 세월이 변해도 한결같이 미를 창조하겠다는 최승호 원장의 성형에 대한 사랑. 환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굳은 신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손길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